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놓치셨으면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을 봐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간 수치 상승이 간 때문이 아닌 경우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복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열제 타이레놀이죠. 대개 하루 2000mg 이하로 드실 텐데 4000mg까지는 간 손상이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 먹는 사람 100명 중 6명이 하루 4000mg보다 더 많이 복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타이레놀 과량 복용 후 2-3일 뒤에야 AST와 ALT가 올라갑니다. 이때 ALP, PT, 빌리루빈 수치도 모두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간 수치를 올리는 또 다른 약들은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무좀약, 고지혈증약 스타틴, 결핵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두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간 이외 다른 장기에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심혈관과 연결되는 겁니다. 종합분석에 따르면 감마GT, 즉 GGT가 높으면 최고 60%까지 심혈관 사망 위험이 올라가고요. GGT가 5 올라갈수록 수명이 줄어들 위험이 7%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경향은 젊은 나이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와 별개로 심혈관 위험과 연관이 돼요. GGT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동맥경화 찌꺼기를 지나가면 LDL을 산화시킵니다. 이것이 심혈관 위험 상승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경동맥 경화반에서 GGT 성분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간 수치 중에서도 GGT의 상승이 심혈관병과 가장 연관이 큽니다. 지난 시간에 감마GT, 즉 GGT 수치가 단독으로 높아지는 것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심한 것과 비례한다고 했죠. GGT는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GT가 단독으로 높은 것은 의외로 술과는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감마GT 다음으로 심혈관 위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는 ALP입니다. ALT나 AST 상승은 감마GT나 ALP보다는 심혈관 예측 정도가 떨어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 빌리루빈 수치는 정상 범위에서 약간 높은 것이 심혈관에 좋아요. 빌리루빈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총 빌리루빈의 정상 범위는 1.1 미만입니다. 그런데 0.7인 경우에 비해서 그 절반인 0.35로 총 빌리루빈 수치가 떨어지면 심근경색에 34%더 잘 걸리고 일찍 사망할 위험도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총 빌리루빈이 정상 범위에서 약간 높은 범위에 속해야 경동맥, 동맥경화에도 잘 걸리지 않아요. 전 세계 자료를 보았을 때 AST나 ALT는 감마GT, ALP, 총 빌리루빈에 비해서 심혈관 건강과 연관성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를 보았을 때 ALT는 심혈관 건강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주는 간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만여 명의 수검자를 5년 동안 조사했어요. 간 수치 ALT에 따른 결과로 본 것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보통 40 이하가 정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ALT가 41 이상이 되면 40 이하인 경우보다 심혈관이나 당뇨 사망 위험이 2.3배 증가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ALT는 40보다 더 낮은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남성 33 미만, 여성 25 미만이 최적의 범위였는데요.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ALT를 40보다 더 낮추는 것이 좋다는 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ALT 15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30 이하인 경우는 심혈관 위험과 별반 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30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15 이하인 경우보다 2.3배 심혈관 당뇨 사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찾았는데요. ALT가 올라가는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일 수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심혈관 문제 때문에 사망합니다. 더군다나 ALT가 올라가는 것은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데 이 또한 심혈관 질환과 직결되죠. 간 수치가 올라갔는데 간에 이상 없고 수치 올리는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심혈관 위험도 적다.
그러면 세 번째로 확인하실 사항은 갑상선 쪽입니다. 간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 운반, 그리고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갑상선에서도 간 기능을 조절하는 반대 방향도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간 수치가 이상하면 갑상선도 확인하셔야죠. 갑상선 저하증의 경우 간에서의 지방 대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ALT나 AST 그리고 감마GT가 살짝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간 수치 중에서 ALP는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면 갑상선 호르몬인 T4가 감소하죠. T4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잘 생깁니다. 심지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만 올라가는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 있잖아요. 이때도 지방간과 간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TSH가 7 이상인 그 중간 단계거나 10 이상인 중증 그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 경우는 꼭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잘 받으면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담즙 정체를 일으켜서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환자 10명 중 2명에서 7명까지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진증의 경우는 저하증과 다르게 ALP와 총 빌리루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간 수치가 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ALT, AST, 감마GT만 주로 올라가는 게 저하증이었죠. 특히나 ALP와 감마GT가 항진증에서 가장 흔하게 올라가는 간 수치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항진보다는 갑상선 저하가 간 기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갑상선 항진증일 때 먹는 약과 관련된 간 독성은 드물게 발생하는데 프로필티오우라실 즉 PTU 약에 의한 간 손상은 메티마졸이라는 항갑상선 약에 의한 간 손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올리긴 했어요.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첫 번째 간 수치 항목은 ALT입니다. 20 이상은 되어야 좋아요. 20 아래부터 치매 위험이 확 증가하죠. ALT 수치 감소는 간에서 포도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뇌 대사에 악영향을 주어서 인지장애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치매까지 생각하면 ALT의 최적 수치는 남성 20에서 32, 여성은 20에서 24입니다. 두 번째, AST 역시 20에서 40이 가장 좋아요. 20 이하로 떨어지거나 4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치매 위험이 점점 올라가죠. 세 번째가 AST와 ALT 비율입니다. 1대1이 황금 비율이에요. 네 번째, 감마GT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75 이상부터 치매 위험을 확 끌어올리고 있죠. 감마GT가 올라가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신경세포가 쉽게 죽습니다. 감마GT가 올라가면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갔다는 신호예요. 심혈관 질환은 치매와 직결되죠. 정리해 봅시다. 간 수치에 이상이 있는데 간은 괜찮다. 첫째, 간 수치 올리는 약물을 먹고 있진 않는지 체크하시고, 둘째, 심혈관 건강이 나쁘지는 않은지 감마GT와 ALP에 주목하세요. 세 번째,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치매 위험이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AST, ALT 그리고 감마GT를 체크하십시오. 살로스.